안녕하세요. 하워드 홍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성관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꿈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나 앤서니 라빈슨과 같은 사람처럼 퍼블릭 스피커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부터 성공학, 자신감, 화술, 그리고 인간관계와 같은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서 정말 남녀관계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떠한 것에 정말 남자가 매력을 느끼고 어떠한 것에 정말 여자가 매력을 느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집착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공부만 죽어라 하다가 최근에는 숭실대학교에서 사회복지대학원까지, 저는 이성관계라는 분야가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분야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나를 할 때도 정말 그 테크트리나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데, 정말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정말 진심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관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사람이 제 생각에는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하고 정말 이걸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내려놓고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풍족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풍족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나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풍족함이나 높은 가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을 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거절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거절을 한 다음에 남성이 계속해서 더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남자의 헌신을 얻어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면은 남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겠죠. 정말 남성들은 상대방에게 어떤 편안함이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만 하고, 우리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생을, 왜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해지는 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이나 우리의 자신감에 대해서 우리가 100% 책임을 지고 그런 영역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남성분들은 육체적인 편안함과 안정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육체적으로도 상대방한테 스킨십을 통해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육체적인 남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스킨십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성관계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마치 어린 시절에 정말 막 신나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성관계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정말 그 즐거움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뭐 어려운 숙제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잘하면 잘할수록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우리 인생의 한 이 영역을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라는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정말 그런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서로가 받게 되고, 그런 감정이 배가 되고 증폭되면서 정말 서로 함께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거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관계로 발전을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경제적인 자유라든지 건강과 활력이라든지 혹은 마음의 평화,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성취를 하든 뭔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고
함께 할 때 뭔가 그런 정을 나누고 내가 정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나를 항상 지지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정말 막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티어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저는 성공과 자신감, 화술, 그리고 이성관계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이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꼭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갈등 해소를 잘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너스 영상으로 저희 수석 코치와 수강생분들이 진짜 실제 필드에 나가서 그 필드에 나가기 전에 훈련하는 즐거움을 훈련하는 그런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어떤 정말 나의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다가갈 수 있고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분명히 테크트리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관심만 표현하고 여자한테 좋다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 중요한 것들을 지키면서 남자는 자신감, 남자는 풍족함, 그리고 남자는 스킨십에 능한 사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 지키면서 우리의 어떤 핵심 가치인 그런 즐거움을 내가 느끼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MC 수석코치 노맨입니다. 오늘 이번 주 컨셉 뭐냐? 미칠 거야. Going crazy and freedom and enjoyment. 즐거움 위해서 오늘 한 주 불태우겠습니다. 오케이? Let's do it. 그냥 좀 해. 즐기는데 아무 이유 없어. 네, 지금 이 장면은 이태원에서 실제로 저희 수강생 분께서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정말 매력적인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여성분이시고 지금 수강생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이상형에게 길거리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 용기를 갖고 정말 자신감 있게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형의 여성에게 뭐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정말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영상이 사실은 되게 긴 영상인데 제가 거의 한 반에 반토막으로 자른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정말 그 여성과 함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처음 보는 여성과 정말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12년 동안 고수라는 닉네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을 했었고 한국 이름 발음이 어려워서 와! 예, 안녕하세요. 예스맨 클럽의 연애 코치 고수입니다. 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화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뭐 자아개발과 마찬가지로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배우기 원하는 어떤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화법이 아닌가 싶네요. 대화법은 이전에 어떤 블로그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너와 나 대화법이라든지 NLP 유도 대화법이라든지 그리고 경험 대화법 그리고 유혹적 대화법 이렇게 크게 말하면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종류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4개의 어떤 별개의 어떤 대화법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4개는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하나의 큰 어떤 대화법의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부터 여자랑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갈 건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뭐 많은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내가 할 말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여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성과의 만남이나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은 처음으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이성적인 대화보다는, 이성적인 설득보다는 감정적인 대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로 한 가지를 들어보자면 참 재밌는 얘기긴 한데, 2002년 저희 한일 월드컵 때 그때 낙태율이 정말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하네요. 2002년 월드컵 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조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기에 이제 남녀가 만나게 되면 이런 어떤 그런 사랑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수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브나 뭐 이럴 때 클럽을 가게 되면 굉장히 정말 준비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남자라면, 저희가 이제 예스맨 클럽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바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남자,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준비만 되어 있다면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를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매우 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만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종교라는 틀 안에서 즐거워야 되고, 축제를 느껴야 되고, 솔로면 안 되고, 커플이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압박 같은 거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기에 아무래도 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많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여성을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여성을 자극하는 게 그 여성의 마음을 얻어내고 이제 유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컨셉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화법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재밌게 웃길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리드를 하고, 어떻게 하면 감정적으로 상대방한테 자극을 줘서 계속해서 나한테 그런 감정적인 자극들을 갈구하도록, 더 원하도록 그렇게 그런 집착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뭐 리더십, 스피치, 그리고 뭐 설득의 심리학, 뭐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모든 어떤 그런 제가 그동안 배워왔고 경험했던 것들을 짬뽕 시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예스맨 클럽만의 어떤 대화법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스맨 클럽 대화법에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왜냐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걸 굉장히 세부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나눠놨는데, 경험대화법, 너하나 대화법, 그리고 그 NLP 유도 대화법, 그리고 유혹적 대화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이제 실천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얻고 여자를 좀 더 이렇게 잘 리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기념으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좀 드리는 선물 같은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나마 가장 많이 알려진 NLP 유도 대화법은 되게 간단한 어떤 그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뭐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 수가 있는 건데, NLP 유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심리 상담 기술인데, 닫혀진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먼저 그 내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가가 자기의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얘기를 끌어내는,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므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그런 대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LP 유도 대화법은 끊임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져 이제 애용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 역시도 이거를 굉장히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효과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대화법을 여전히 이제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보면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한다, 이 본질을 기억을 하시면은 굳이 이런 패턴이나 대화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본질 속에서 정말 더 많은 거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고요.
NLP 유도대화법은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구조에는 뭐 다양한 구조가 있겠지만 제가 제일 선호하는 구조로는 질문 대답 질문 대답이라는 어떤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을 하기를 사실 기대조차 안 하고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대답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런 거겠죠. 이제 레포를 쌓는 데 있어서 어떤 정신적 친밀감을 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가 분명히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참 이 질문 대답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이나 정체성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고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와 비슷한 점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하지 말라는 어떤 대화법 중에 하나, 대화 패턴 중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나 피자 좋아하는데 이랬을 때 남자가 저도 피자 좋아해요. 여자가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럼 남자가 나도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뭔가 맞추려는 것 같고 심지어 저는 어떤 시절도 있었냐면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해도 여자가 영화 본다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저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건 너무 내가 억지로 상대방과 친밀감을 쌓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름다운 여성들이나 어떤 풍족한 여성들을 대할 때 그 여성들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을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질문대답이란 패턴은 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남자가 먼저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가 먼저 나 피자 좋아하는데 그랬을 때 여자가 나도 피자 좋아해요 라는 식으로 이제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대화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이런 대화 패턴을 공개한 게 있는데 열정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그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열정 패턴이라는 루틴으로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냐면 너는 살면서 열정적일 때가 언제야? 라는 질문을 던지고 제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난 딴 때 몰라도 정말 글 쓸 때만큼은 진짜 열정적인 것 같은데 진짜 글을 쓰고 있으면 어머니가 뒤에서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참 글 쓸 때만큼은 내가 열정적인 것 같아. 너는 뭐 할 때 열정적이야? 하고 상대방 얘기를 뭐 경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가 대답을 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여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행동은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절대 집착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여자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대화 패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했는데 여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여자도 이제 열정이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열정적일 때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공통점이 생기냐면 나도 열정적인 사람인데 너도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굳이 내가 여자한테 너 열정적이야 나도 열정적이야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얘기를 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오픈함으로써 여자가 나도 열정적이에요 라고 하는 식으로 여자가 날 따라오게,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여자와 어떤 친밀감과 레포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대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대화 패턴 하나만 가지고는 뭐 제가 의도하는 어떤 그 모든 걸 달성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유도 대화 패턴 하나만 잘 하게 된다면 레포를 쌓는 데 있어서만큼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어떤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하게 어떤 그런 구조나 패턴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열정 루틴을 사용할 때 어떤 기본적인 틀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너 혹시 반고우라는 사람 알아? 반고우는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귀 한쪽이 안 그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귀를 잘라내서 자신의 초상화를 완성할 만큼 어떤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었대. 너 혹시 너는 뭐 할 때 열정적이야?
나는 딴 건 몰라도 진짜 글 쓸 때만큼은 열정적이야. 너는 언제 열정적이야? 밥 먹을 때 말고. 밥 먹을 때 열정적이야?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진짜로 언제 열정적이야? 뭐 할 때 열정적이야? 근데 여자가 대답을 하고 진짜 대박이다. 근데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너랑 나랑 사귀면 안 돼. 근데 왠 줄 알아? 왜냐면 너도 열정적이고 나도 열정적이니까 우린 싸울 때도 열정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가 굉장히 웃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떤 열정이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와 어떤 그런 친밀감 속에서 그런 친밀감을 깨는 언어는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감정적으로. 이런 말 한 다음에 여자한테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근데 너 억울해서 어떻게 살래? 나랑 싸우면 맨날 질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는 거기서 또 빵 터지면서 웃겠죠.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여기서 사실은 모든 대화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나 대화법, 그리고 경험 대화법, NLP 유도 대화법, 그리고 유혹적 대화법, 유혹적 대화 패턴까지 그 모든 어떤 예스맨 클럽의 대화 패턴이 들어간 어떤 예제를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분명히 이런 거를 보고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큰 도움을 받아서 여자랑 대화를 할 때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유혹적인, 그리고 여자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그런 마약 같은 남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맨 클럽의 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페이싱 앤 리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쉽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NLP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페이싱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페이스 메이킹을 위한 거예요. 페이싱이라는 거는 꼭 남들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페이싱이나 미러링 같은 개념이거든요. 페이싱과 미러링을 배우고서 이제 저를 만나러 와요. 그럼 저를 상담하러 오는데 제가 막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그걸 똑같이 따라해요. 그럼 제 눈에는 그게 당연히 보이겠죠. 그러면 되게 웃겨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시도하는 건 이제 저랑 알죠? 이해는 해요. 래퍼를 쌓고 싶어서 저와 이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절대로 여자를 따라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여자를 따라하지 않아요. 페이싱이라는 거는, 미러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남을 흉내내고 남을 따라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페이싱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기분을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때 상대방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어느 정도의 에너지 레벨인지, 이런 거를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다라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낌으로써 그런 거를 내가 끌고 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끌고 갈 수가 있는 힘. 그걸 리딩이라고 하죠. 리드. 누군가를 이제 이끌어내다. 이끈다를 이제 리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페이싱과 리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바라는 거는 리딩이에요. 다른 사람을 리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자를 리드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그 사람을 리드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될 순 없어요. 그냥 따라와 하고 나는 막 뛰어가고 여자는 못 따라오는데 그냥 나 혼자 막 뛰어가면서 막 급하게 하면서 왜 못 따라오냐, 혹은 여자가 안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제 처음에 리딩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뭐 주도적인 거에 대해서 배우고, 막 영향력이나 뭐 자신감이나 뭐 이런 걸 배워요. 남자답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남자답게 해야 된다를 이해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해하는 게 뭐냐면 리딩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남자답게 이렇게 먼저 여자를 이끌고 여자를 따라오게 해야겠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리딩을 해요.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더 막 강한 요구와 막 강한 부탁과 막 그런 리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뭐가 안 되는 거냐면 페이싱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페이스를 알지 못하고는 상대방을 이끌 수가 없어요. 페이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페이싱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요. 미러링 하지 말라고 해요. 남 흉내내고 남 따라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니고 친밀감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상대방이 나한테 투자함으로써, 투자는 언제 되냐, 내가 상대방을 리드하고 상대방이 나를 따라올 때 그게 상대방이 어떤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전혀 따라오지 않고 나도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전혀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바라는 거는 상대방을 이끌고 막 상대방한테 영향을 끼치고 싶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리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리드를 전혀 못한다는 거죠. 페이싱이 안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답답해요. 아, 왜 내가 남자답게 했는데? 아, 왜 내가 자신감 있게 했는데? 아, 왜 내가 잘 리드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남자답게 진짜 막 주도적으로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영향을 안 받느냐?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전혀 어떤 그런 고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오늘 나갔는데 아 진짜 막 원샷 원킬 막 오늘 처음 말 건 여자랑 막 잤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웃긴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성 관계라는 거는 쌍방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혼자 잘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사실은 이성 관계란 말이에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원맨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싱도 필요하고 리딩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원샷 원킬 했다, 내가 막 남자답게 리드하고 자신감 있게 했다, 근데 여자가 그걸 다 따라왔다, 그거는 여자가 나한테 맞춰준 거예요. 그 페이스가 맞는 거예요. 근데 모든 여자가 그 페이스에 맞출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의 박자에 맞출 수는 없어요. 내가 박자를 이끌고 내가 박자를 정하고 내가 리듬을 정하고 내가 리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정해놓은 박자에 모든 사람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막 되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라,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 통하는 사람은 있겠죠. 분명히 그 박자에 맞춰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박자에 따라왔을 때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박자에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없을 수가.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진정으로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페이싱이라는 개념은 뭐 개 박살 나는 거고, 뭐 사회적 지능 필요 없는 거죠. 사회적 센스 필요 없는 거죠. 매너 필요 없는 거죠. 배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픽업 아티스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면 리딩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근데 우리는 다 페이싱이라는 개념을 알아요. 그리고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페이싱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리딩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특정하게 원하는 결과가 있다. 그럼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해야 되고 여자는 무조건 이걸 받아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결과가 있다 하면은 무조건 그 리딩에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페이싱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뭐 확률 싸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뜻대로 리드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려요. 근데 내가 리드를 하는 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맞춰준다는 건 페이싱이고 내가 나의 뜻대로 상대방을 끌어오는 건 리딩이에요. 근데 리딩만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끌어당기기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분명히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맞춰주기만 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역시 내가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또 끌어당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싱의 리딩을 적절하게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사회적인 어떤 사교적인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페이싱만 하던가 착한 남자처럼 모든 걸 맞춰주고 모든 걸 해주지만 뭐 상대방의 투자나 어떤 상대방의 노력을 전혀 받을 수 없고 혹은 진짜 뭐 원나잇만 추구하는 픽업 아티스트, 그게 요즘 사실은 그런 거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타이틀을 벗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해외에서는 그렇게만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원나잇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저는 진짜 지금도 되게 안타까워서 이게 말을 제가 함부로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니까 사실은. 근데 어쨌든 원나잇만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페이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리딩만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자가 이 박자에 따라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좀 안 맞으면 그냥 바로 다 버려요. 근데 이제 진짜 어떤 사교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내 박자에 안 맞춰줘도 상대방을 뭐 욕하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의 박자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강의할 때 실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가 너를 거절한다고 해도 절대로 영향받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좋은 뭐 재밌게 놀라고 그렇게 뽀개 말을 하고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나의 선택도 존중받지 못해요. 내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줘야만 상대방이 나의 존중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지 않으면서 나만 존중받길 원해요?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만 하고 불평만 하고 부정적인 태도나 그런 영향을 받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존중할지 모르고 남을 존중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알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자존감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진짜 높은 사람은 남들도 존중할 줄 알아요.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을 존중할 줄 모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만 존중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관객이죠.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만 존중하는 거는 관객이고 다른 사람들만 이제 바라보고 쳐다보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도 뭐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페이싱과 리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페이싱도 잘하고 리딩도 잘해야 되는데 뭐 미러링처럼 남의 행동을 따라하는 어떤 그런 피상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거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에너지 레벨인지를 고려하고 내가 원하는 그 수준으로 상대방을 끌고 와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한다는 수준은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치를 전달하는 건데 이제 뭐 프리미엄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좀 더 잘 이해를 하겠지만 안정감이나 편안함이나 즐거움과 재미와 남자다운 그런 느낌으로 여자를 끌고 온다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 상태들을 여자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리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이 나한테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근데 무조건 내 페이스에 끌고 오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이 그런데 무조건 끌고 온다고 해서 다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의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내가 나의 어떤 그 즐거움과 어떤 그 안정감과 편안함과 어떤 남성성으로 끌어오면 여자는 진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예스맨 클럽에서 추구하는 이런 방식을 좀 약간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좀 성공적인 결과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싱 앤 리딩, NLP의 개념인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진짜 어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써 행동을 통한 경험으로써 정말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행동을 안 하고 배우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영감을 얻거나 깨달음을 얻었다면 오늘 당장 나가서 어프로치라도 한번 해봐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말이라도 한번 걸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랑 1분이라도 대화할 수 있으면 3분이라도 대화할 수 있으면 5분이라도 대화할 수 있으면 30분, 1시간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나의 사교 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교적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한 명만 꼬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매력적인 사람이어야지 내가 원하는 그 한 사람한테도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매력적인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고 막 이 사람만 꼬시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거를 막 찾으려고 애쓰지 않길 바래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된 길로 이제 다들 잘못된 방향성으로 이제 몰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을 알고 우리가 진짜가 되길 바래요. 한 사람한테만 매력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페이싱과 리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스맨 클럽 고수입니다. 오늘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쉽게 말해서 그 래퍼들을 생각해보면 돼요. 쇼미더머니 같은 그런 래퍼들. 그럼 그 래퍼들을 보면 정말 그 가사만 중요할까요? 진짜 가사만? 아니면 누가 그 랩을 하고 있냐? 어떤 분위기에서 하고 있냐? 관객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 어느 수준의 에너지 레벨이냐? 어떤 감정 상태냐,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 가사도 중요하긴 하죠. 뭐 앞뒤가 아예 말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진짜 가사는 잘 썼는데 막 딕션이랑 뭐 딜리버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모르면은 도대체 그 랩이 무슨 의미를 갖겠냐고요. 정말 못 알아들어도 그 영어 랩을 들을 때도 막 좀 멋있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외국 심사위원들이 막 쇼미더머니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랩하는 걸 듣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랩하는 걸 듣고서 와 굿 이러면서 막 멋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 안 만나보신 분들, 연애 많이 안 해보신 분들, 멘트보다 무드가 중요하다. 진짜 무슨 말 하는지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말을 해서 키스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키스를 할 분위기여야 키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분위기나 그런 분위기를 메이킹할 수 있는 능력, 분위기 메이커. 우리 흔히 말하는 분위기 메이커.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요.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분위기나 어떤 흐름으로 이 상황을 흘러가게 만들 것이냐. 정말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사교술이나 유혹술이나 여자를 잘 꼬시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분위기 메이커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것이다.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 있어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겠죠. 매력적인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지. 뭐 기본적으로 뭐 자신감이 있고 유쾌하고 재밌고 편안하고 뭐 안정감이 있고 뭐 잘생겼든가. 그 잘생긴 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의 큰 장점이 있다. 뭐 부각될 만한 장점이 있다. 근데 그런 장점이 꼭 외모여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돈이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싸움을 잘해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진짜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없고 못생겼어도. 되게 재밌고 웃긴 거예요. 저희 수강생 중에 예랑이라는 지금 연애 잘하고 있는 예랑 있죠. 맨날 클럽에서 여자들한테 듣던 말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왜 이렇게 산적처럼 생겼냐, 뭐 별의별 외모에 대한 디스는 다 받았어. 근데 진짜 저희 예스맨 클럽에서 3개월 수강하고서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예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10살 연하인가랑 사귈 건데 그것도 진짜 고르고 골라서 정말 자기가 진짜 마음에 드는 그런 여자랑 사귀거든요. 오늘 이제 그 주제는 비언어인데 제가 그걸 이제 쇼미더머니에 그런 랩을 할 때 어떤 분위기, 그리고 키스를 할 때도 어떤 멘트로 키스를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로 키스를 하는 거다. 멘트보단 무드가 우선이다. 그 무드가 뭐냐? 바로 비언어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위기 메이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떤 편안한 분위기라든지 안정감 있는 분위기라든지 어떤 즐거운 분위기라든지 그런 분위기들은 다 자기가 만들어내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언어가 이제 멘트보다는 무드다. 무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낼 거냐,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편안함, 안정감, 즐거움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을 하지 않는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를 생각하고 있지, 여자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할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엄청 즐겁게 막 떠들었어. 막 진짜 막 웃으면서 진짜 즐겁게 막 대화를 했어. 여자 막 숨 넘어갈 정도로 막 웃었어.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볼 거예요. 아,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고, 여자한테 무슨 말 했는데 저렇게 웃냐고, 여자가. 그러면 저는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무슨 말을 하는 거에 집중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저는 그 순간에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거는 편안한 그런 감정 상태나 안정감 있는 감정 상태나 즐거운 감정 상태나 그런 분위기, 재밌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여자가 즐기지 못해도 내가 먼저 즐기고, 여자가 못 놀고 생각이 많아도 내가 먼저 놀고 생각을 비우고, 여자가 막 우물쭈물해도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과감하게 해서 여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드를 하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당당함과 어떤 뻔뻔함과 자신감, 그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혁신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막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여자가 편해지면 나도 편해진다. 내가 여자를 이런 말을 해서 여자를 웃기면 여자가 즐기게 되고 그럼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즐거워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봐요. 되게 대응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여자를 먼저 그런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그런 감정 상태로 여자를 먼저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통해서 여자를 먼저 그런 감정 상태로 빠뜨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여자가 그런 감정 상태가 됐을 때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 상태에 빠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대응적인 사회적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무슨 말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도적인 사회적 전략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먼저 그런 감정 상태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 상태를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거를 페이스를 잘 조절하고 완급 조절을 잘하면 여자를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그 느낌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꼭 웃긴 말을 한다고 해서 여자가 막 웃는 게 아니라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내가 던지는 드립이나 유머나 그런 멘트들이 재밌게 느껴지고 웃기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게 이제 에너지 레벨의 통제와 감정 상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즐겨서 보는 프로그램 중에 JTBC에서 하는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윤도현이 나오고 이소라가 나와요. 근데 윤도현을 보면 마치 에너지가 뭔지를 보여주는 듯하고, 이소라를 보면 감정이 뭔지를 보여주는 듯해요. 그래서 막 이소라가 막 노래 듣고 있는 거를 그냥 듣고만 있어도 막 감정이 막 생기고 막 전율이 막 돋아. 와, 막 그 감정이 전달이 막 폭풍처럼 밀려와가지고 감정이 전달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고, 감정을 내가 거기에 완전 몰입해서 그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윤도현 같은 경우는 되게 열정과 에너지와 막 자유분방함과 과감성과 막 즉흥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긴 어게인을 제가 보는 게, 그런 에너지와 감정을 동시에 어떤 예술가들로부터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되게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보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미없다고. 이거 재미없는 걸 왜 보냐고. 이소라 노래 듣고 있는 거 듣고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왜 이런 걸 보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는 좋아요. 어쨌든 그런 에너지와 감정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비언어다. 그래서 비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래서 그런 비언어를 저는 보통 7가지로 얘기를 해요. 7가지인데 어쨌든 다 동일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성, 즉흥성, 즐거움, 확고함, 섹시함, 침착함, 여유. 그래서 그 7가지를 다 하나씩 좀 훈련을 많이 하고, 그 7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낼 수 있으면 웬만하면은 진짜 여자한테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고 각인을 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런 거를 주장을 많이 하는데, 비언어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여자의 본능과 여자의 무의식에 소통을 해버리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여자가 뭐라고 말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집에 가선 내가 기억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보통 좀 약간 보컬 트레이닝 하듯이 약간 발성 연습하듯이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어떤 자기 확신과 자신감과 당당함과 뻔뻔함과 확고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동시에 어떤 여유나 어떤 침착한 느낌도 같이 이제 발산하는 거를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왜? 나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나에게는 신념, 용기, 그리고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좀 더 어떤 확고함이나 그런 비언어를, 그 과감성이나 어떤 에너지 레벨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더 추가시키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편안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왜? 나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나에게는 신념, 용기, 그리고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좀 더 확고하게 말하고 자기 확신을 갖고 좀 더, 이런 느낌이 사실은 당당함과 자신감이라는 느낌이 이런 비언어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여자한테 말할 때 쫄던가 막 그 긴장하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없애려고 그 자신감과 당당함과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와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갔을 때, 어프로치 했을 때 빨리 포기하고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가서 끝까지 버텨내면서 여자가 진짜 가라고 할 때까지. 하지만 매너와 예의는 지키세요. 매너와 예의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지키되, 진짜 꺼지라고 할 때까지 한번 끝까지 옆에 서가지고 요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를 어떻게? 이런 비언어를 사용해서 자기 확신과 자신감과 당당함과 뻔뻔함과 남자다움과 과감성, 이런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여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거기에 당당함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뢰나 뻔뻔함이나 막 이런
자신감, 뭐 이런 느낌들, 확고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런 비언어를 이제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해보는 거죠. 예행 연습을.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긴장이 되고 막 좀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당당한 그런 멘트들, 가치들을 막 진짜 비언어적으로 막 쏟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여자가 거절을 하지만 여자의 본능과 무의식에 소통을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내서 여자가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나한테 끌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연습을 하는 게, 그런 게 되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걸로 연습을 하는데,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왜? 나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나에게는 신념, 용기, 그리고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왜? 나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나에게는 신념, 용기, 그리고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왜? 나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나에게는 신념, 용기, 그리고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왜? 나는 그 이유를 말할 것이다. 나에게는 신념, 용기, 그리고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훈련하듯이 해봤는데, 연습하듯이, 이런 게 이제 비언어를 다양한 각도에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비언어를 훈련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나 자신의 에너지 레벨이나 감정이나 집중이나 의도를 담는 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약간 통제할 수 있는, 마음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편안해지고, 내가 먼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먼저 즐기고, 그런 어떤 진정성이 필요할 땐 진정성, 깊은 대화가 필요할 땐 깊은 대화, 경청, 이런 어떤 의도나 태도나 에너지 레벨이나 감정 상태나 이런 거를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엄청난 통제력, 그리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강한 책임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내가 먼저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갖는 거고, 권력이랑 가치랑 매력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거 외에도 눈빛이라든지 감정 상태를 통한 표정이라든지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열린 상태라든지 피크 스테이트, 셀프 어뮤즈먼트,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비언어잖아요. 그래서 의상이라든지 헤어스타일링이라든지, 사실은 모든 게 다 비언어예요. 모든 게 그냥 나타나는 그 모든 게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를 보여주는 거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찌질해지지 않기 위해서 찌질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여자한테, 거절당하지도 않았는데 도망쳐서 나온다든지, 거절당하기 싫어서, 실패하기 싫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비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고,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얘는 존나 매력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존나 티나요. 그 매력이 없는 게, 인기가 없는 게. 근데 이 사람은 왠지 믿고 싶어. 왠지 신뢰가 가. 왠지 정의가. 왠지 막 그런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막 정이 가고, 와, 이 사람은 진짜 좀 여자가 있을 것 같아. 와, 이 사람은 진짜 막 잘하겠네. 이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도 아마 해당이 되고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 인정받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은 사람은 그냥 죽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두려움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마주해야 될 거고 내가 감당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자극이 돼서 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런 비언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 막 가문이설하면 그냥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 구라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물론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진짜로 그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나를 믿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종교인들을 좀 존경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든 가짜든 좀 존경해요. 우리 12월 25일 날 신나게 쉬잖아. 왜 쉬어요? 생일이야.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이라 쉬잖아요. 예수님 생일이라 놀고. 그 말 진짜 맞다면 하나님 아들이고, 아니면 진짜 전 인류를 속인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둘 중 하나일 거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전 인류를 속인 희대의 사기꾼. 둘 중 하나라고.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저만의 믿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믿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매력이라는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자들이 남자를 봤을 때 원빈이나 이재용 정도의 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진짜 그런 진짜 상위 0.001% 말고 그냥 봤을 때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한 사람이라면 그냥 비슷해요. 외모도 그냥 비슷하고, 옷 스타일도 비슷하고, 몸도 비슷하고, 대충 비슷해요. 노력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한 2년 정도만 내가 진짜 여자 꼬시겠다고 한 2년 정도 진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도토리 키쟁인데 그 도토리 키쟁이에서 1% 뛰어나서 이기는 거예요. 경쟁이 있다면 그 경쟁에서 이기는 이유는 내가 1% 뛰어난 것 뿐이에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 2년 동안 진짜 미쳐서 엄청난 실천력과 행동력으로 내가 매력적인 사람 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수업도 듣고 헬스 트레이닝 진짜 바디 트레이너처럼, 바디빌더처럼 진짜 1대1 PT 1년 2년 받고 진짜 먹는 거 엄청 조절하고 외모 성형 다 하고 진짜 돈도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벌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진짜 사회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2년 정도 노력했으면, 진짜 노력했다면, 실제적으로 노력했다면 그 결과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자 봤을 때. 그러면 여자 봤을 때 그게 비슷한데, 여자가 봤을 때 그게 비슷하니까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럼 어차피 거기서 고르는 거란 말이야.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수준에 오면 진짜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거기서 1%, 2%, 3%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더 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진짜로 더 한 2배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왜냐면 하는 대로 결과가 족족 나오니까 너무 더 즐겁고 더 재밌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순간에 사람이 좀 게을러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진짜 더 노력하니까 클럽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다니다가 결과가 나오기 쏟아질 때, 제가 그 TMP 강사 시절에 일주일에 5번씩 클럽을 갔어요. 진짜 클럽 직원들보다 클럽을 많이 갔어. 그래서 맨날 어프로치하고 맨날 거기서 노력을 하면서 그랬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재밌기도 하고, 결과가 나올 때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정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공짜는.
오늘은 비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봤는데, 비언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숨길 수가 없다. 그게 비언어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찌질한 사람인지 매력적인 사람인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러면은 물론 누구나 시작점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시작점은 있고 모두가 어디선가는 시작했을 텐데, 어떤 사람들 보면 아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제가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제가 아무것도 안 되고 비언어는 개판인데 맨날 여자 반응이 어쩌고 저쩌고 뭐 결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답답해요. 그냥 자기 자신도 하나 통제 못하면서 왜 여자의 반응을 통제하려고 하냐고. 나를 통제하는 거는 통제의 영역,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자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는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그거는 막 집착하고 막 난리 피는데 왜 통제할 수 있는 거에는 신경도 안 쓰고 가만히 있냐고. 그런 거 볼 때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비언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건가, 우리가 어떻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건가. 우리가 만약에 래퍼라면 우리가 쇼미더머니의 본설에 진출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 멋있으려면 어떤 분위기에 어떤 느낌으로 전달을 해야 될까. 물론 가사도 잘 써야 되겠지만 어떤 느낌으로 전달을 할까,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어떤 느낌으로 전달을 할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비교, 판단 나중에 해요. 하자마자 판단하고 하자마자 평가하고 막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막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비교와 판단과 평가는 제발 나중에 하세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영상을 찍고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러면 업로드 자체를 안 하지만, 좀 못했다, 이번엔 좀 영상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래도 적당히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 올려요. 일단 뭐 앞으로도 영상을 더 많이 찍을 건데, 제 스타일이 원래 뭔가를 집중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어떤 내공을 닦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블로그를 왜 쓴 줄 알아요? 블로그를 7년 동안 썼는데 책 쓰려는 목표를 세우고서 블로그를 그렇게 쓴 거예요. 책을 나중에 써야 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정말 최고가 되면, 그런 수준에 오르면 책을 써야겠다,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나서 제가 블로그를 썼어요. 유튜브 영상,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일단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본, 기초, 본질, 내공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갖고 살기 때문에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떤 분위기를 전달할까, 나라는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가치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멋지게 진짜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메이 클럽 고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지, 한 달 단위 혹은 일주일에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 약 10년 동안 이제 인간관계, 자신감, 뭐 이성관계 등을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답을 좀 알고자, 정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뭘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뭐 자신감이 뭐냐, 매력이 뭐냐, 뭐 가치 전달이 뭐냐, 가치 있는 사람이 뭐냐, 뭐 여자의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이 뭐냐, 정말 뭐 무의식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뭐냐,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어떤 비잉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되질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페이크를 하는 거고 가짜 가면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불안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게 상대방한테 드러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나의 존재가 진짜 나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갖고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서, 그렇게 제가 지금도 수련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훈련을 해왔고, 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게 됐고, 녹기사님의 추천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차피 너가 나중에 리더십 강사하고 뭐 라이프 코치 같은 거 할 텐데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녹기사님과 함께 그렇게 어떻게 보면 픽업 트레이닝을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길었는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한 달에 혹은 일주일에 얼마나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느냐, 그거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게 불확실한 그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표현하고 표출하느냐, 저희가 추구하는 전략이나 방향성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e real and attractive, being, not doing, 뭐 그런 말들은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Learn to express, not impress. 그런 게 전부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성이자 이정표자, 하나의 전략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기보다는 나를 표현하며 살겠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표출하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런 게 Learn to express, not impress, 그런 어떤 하나의 방향성인데, 그런 방향성을 왜 추구하느냐,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높은 가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삶의 이정표를 갖고서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스맨 클럽 대표연의 코치 보수입니다. 오늘은 그 즐거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즐거움. 그 셀프 어뮤즈먼트라고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셀프 어뮤즈먼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놀이공원을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하죠. 셀프 어뮤즈먼트가 뭐냐? 스스로를 즐겁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스스로의 나의 내면에서부터 재미를 찾는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셀프 어뮤즈먼트랑 이제 그 즐거움과 재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깨달은 어떤 진리 중에 하나는 사람은 즐거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좋아하고 재미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말만 되면은 막 미쳐가지고 막 밤새고 놀잖아요. 왜 놀아요? 즐겁고 재밌으려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재미는 뭐 다른 뭐 남성적인 매력, 뭐 편안함, 뭐 안정감, 내면적 가치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가치 중에 하나죠. 즐거움. 내가 정말 즐거우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없는 거를 남한테 줄 수 없고, 남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높은 가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을 주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게 만들고 싶으면 내가 나를 믿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싶으면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즐겁지 않은데 이제 여자만 즐겁게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러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약간 동물원 원숭이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재미가 없죠. 즐겁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즐거워야 된다는 거고, 내가 즐거울 때 다른 사람도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즐겁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즐겁게 만들 수 없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가진 거를 기본적으로 뭐 남한테 줄 수 있고, 하여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약간 웃긴 얘기예요. 되게 역설적인 거기도 하고 되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즐거움이 없고 난 재미가 없고 난 암울한 인생을 살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막 고독하고 찌질하고 이렇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즐거움이 있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있고, 우리의 그런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느껴볼 수 있어요. 정말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에요, 즐거움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을 훈련하는 거로 이제 뭐 자아개방 훈련 중에 있는 어떤 셀프 어뮤즈먼트 명칭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왜 훈련을 하겠어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경험하는 게 어려우니까 강의장에 와서라도 경험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그런 즐거움을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춰서 훈련하는 곳이 바로 뭐 클럽 같은 데예요. 왜냐면은 클럽은 파티를 하러 가는 곳이에요. 파티를. 모든 걸, 다른 어떤 모든 걸 떠나서 일단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파티를 하러 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파티를 하고 정말 즐겁고 재밌게 논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새가 되더라도 정말 즐겁게 놀아서 새가 되라. 진짜 막 남 눈치 보고 놀지도 못하고 막
찌질거리다가 새 되면은 그건 개새라고. 그런 새가 되면 안 돼. 새가 되더라도 진짜 나 오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놀았다 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새가 돼도 괜찮아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뭔데요? 중요한 게 그렇게 내가 정말 즐기고 놀 수 있으면 괜찮아요. 돈 안 아까워요. 근데 이제 뭐 목적과 초점이 오로지 뭐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맞춰 있다. 뭐 해야죠. 하면 되죠. 하게 만들고 되게 만들고 뭐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그것만이 목적이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클럽이라는 어떤 장소, 어떤 파티의 장소, 그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막 생일 파티를 하고 진짜 크리스마스 뭐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돈도 쓰고 사람들도 다 모아가지고 막 재밌게 놀면 정말 너무나도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건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정말 즐기고 내가 정말 재밌고 내가 정말 이 시간이 나한테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막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면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냥 내 눈만 마주치면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어떤 감정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다는 거, 내가 가지지 않은 거를 남한테 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내면에는 다 그런 어떤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내적인 가치라고 하는데 그런 즐거움, 편안함, 안정감, 어떤 남성미, 섹시함 이런 것들을 내적 가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끌어내지 못하고 그게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습관, 찌질한 습관, 우울한 막 그런 어떤 별 필요 없는 감정 상태,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슬퍼하는 거에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슬픈데 슬픔을 못 느끼면 그거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저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슬퍼하겠죠. 울고.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심리학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애도의 기간, 애도의 시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진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어떤 슬픔을 우리가 느끼고 그런 슬픔을 통해서 그런 걸 극복하고 더 성숙해지고 막 더 성장하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우울하고 이런 게 꼭 나쁜 감정이라고 보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고통이나 우울함에 중독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감정에 중독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독을 갖고 집착을 갖고 있는 그런 감정 상태는 건강하지 않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는데 내가 만약 고통만 느낀다, 우울함만 느낀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는 나 자신이고 거기에 갇혀서 살게 만드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결국엔 나한테 달렸다.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처럼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왜냐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뭐 진짜 뭐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질지라도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 인생이니까 내 책임이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수용하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즐거움을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건데, 즐거움을. 그 셀프 어뮤즈먼트.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거를, 그런 감정을 끌어내는 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환호성 지르는 거, 뭐, 박수 치는 거, 뭐, 소리 지르기, 점프하기,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노래를 틀어놓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막 그런 어떤 그런 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노래 같은 거를 틀어놓은 다음에,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그 노래를 즐기는 거죠. 노래를 즐기면서 뭐 이제 좀 더 그런 어떤 감정 같은 거를 내가 끌어올리고 싶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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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즐거움을 훈련할 수가 있어요. 약간 뭐 미친놈같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냐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감정을 우리가 못 느껴버리기 때문에 그런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라도 행동학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익숙하게 만들고 그걸 훈련하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고 그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즐거움이 나올 수 있게까지 도달을 하면은 매우 성공적이죠. 매우 성공적인 훈련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혼자 하기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막 코칭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오실 때마다 정말 그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요. 저도 막 에너지도 많이 쓰고 감정도 많이 쓰고 막 진짜 막 모든 걸 쏟고 막 관심도 가져야 되고 막 이해도 해줘, 공감도 해줘야 되지. 또 어떨 때는 또 막 진짜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되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정말 뭐 필요한 게 뭘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뭐 블로그 글도 써야 되고 뭐 그러면서 피드백도 줘야 되고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래서 뭐 피곤해도 뭐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고, 뭐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도 어떻게 보면 즐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오늘은 즐거움에 대해서 일단 살짝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셀프 어뮤즈먼트, 나를 즐겁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나한테 있는 가치만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다. 내가 내 안에 즐거움과 재미라는 감정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방금도 제가 어떤 훈련하는, 뭐 훈련이 아니죠. 사실은 그냥 즐기면서 논 건데, 즐기면서 노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셀프 어뮤즈먼트 즐거움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흥과 즐거움과 재미를 깨어낼 수 있고, 내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즐겁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자를 재밌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여자를 웃겨요, 어떻게 하면은 뭐 유머 감각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나한테 있으면 자동으로 줄 수 있어요. 나한테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줘요. 어떻게 줘요? 그리고 나한테 없는데 자꾸 주려고 하니까 자꾸 동물원 원숭이처럼 자꾸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자를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즐겁게 하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자보다 내가 더 소중한 존재니까. 내가 없으면 내 인생은 존재할 수 없는데, 내 인생부터 챙기고 나서 여자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여자의 인생을 챙겨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런 거 좀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봐요.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즐거움과 셀프 어뮤즈먼트, 그리고 왜 이런 즐거움과 어떤 그 재미,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거를 우리 안에 많이 풍족하게 쌓아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뭐 진짜 뭐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게 좀 어려우면은 정말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코미디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집에서 막 챙겨보면서 뭐 진짜 신나게 웃는다든지, 아니면 놀이공원에 가서 진짜 막 놀이기구 타면서 정말 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재밌게 논다든지, 뭐 아니면 정말 슬픈 영화를 보면서 뭐 한번 크게 울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풍족하게 느끼고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여자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된다면 좋을 거예요. 즐거움과 재미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쾌락의 노예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재미를 거절한다는 거는 되게 사람한테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2편 영상에서 다른 주제와 다른 내용 갖고 어떤 즐거움과 재미와 연관된 그런 내용을 이 다음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스맨클럽 연애코치 고수입니다. 예, 오늘은 자의식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의식의 함정.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어떤 자의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어제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무대가 있어요. 이제 뭐 사람들이 있고 뭐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를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뽑으면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주고 뭐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막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해요. 그럼 일단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당연히 막 그렇게 하려고 할 거고, 만약에 그냥 일반인이나 어떤 약간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약간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불안함이나 걱정이나 약간 초조함이나 그런 저항감 같은 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느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친한 사람들 중에 제가 어렸을 때 홍대에서 많이 놀다 보니까 버스킹을 하거나 뭐 버스킹, 길거리 공연 같은 걸 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홍대에. 뭐 진짜 막 지나다니면서 막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뭐 제가 뭐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잘한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 이름도 나이도 뭐 얼굴도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그 사람이 막 기타를 엄청 잘 치면 잘 치네 하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막 성공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유명 시절이 엄청 길었던 연예인들도 많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뭐 그냥 막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 돼서 막 스타급의 연예인 그리고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막 노력도 필요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뭐 기회, 뭐 운, 타이밍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만 그 진짜 어떤 그 사람이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의식에 빠지고 뭐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막 나를 보고서 막 판단하면 어떡하지? 나를 비교하면 어떡하지? 나를 평가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그런 공포 같은 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빠질까봐 되게 걱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쇼미더머니에 나온 많은 래퍼들을 알고 있어요. 그 수많은 래퍼들 중에서 진짜 기억에 남는 사람, 진짜 기억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열 손가락 안에 뽑는단 말이에요. 진짜 막 랩을 잘했어도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기억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은 되게 특별한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였으면 내가 뭐 아프리카 BJ가 돼가지고 뭐 맨날 하다 보면은 뭐 진짜 그 아프리카 BJ가 돼서 엄청 성공적인 그런 뭐 사람이 돼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막 누구나 그거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진짜 열 손가락 안에 뽑는단 말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거에 도전을 하지만 실제로 되는 사람은 극소수, 가수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 연예인이 되려고 하지만 실제 스타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실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관심을 받고 주목받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막 뭘 하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고 다 주목을 해줄 거라는 그런 망상 속에서 산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비교하고 있을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를 되게 걱정하고 되게 그거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고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상관을 안 해요. 막 nobody gives you 뭐 그러니까 진짜 nobody gives up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뭐 노래를 불러서 그런 어떤 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정말 10년 전에 이제 픽업 아티스트 트레이너라는 그걸로 이제 그 녹기사 형과 같이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픽업 아티스트 고수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얼굴을 공개를 하고 저는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정말 글도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제 블로그에는 15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느냐? 남자 중에는 있었어요. 정말 뭐 픽업에 관심이 있고 제 글을 막 읽었던 사람 극소수 하지만 열 손가락 안. 여자 중에는 저를 알아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그렇게 많은 글을 쓰고 그렇게 저를 홍보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또 불구하고 저를 알아봐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존나 슬픈 현실 속에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강생분들이나 이성관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저를 알아보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를 찾아오고 저한테 수강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예스맨 클럽이랑 지금 뭐 같이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뭐 수강 중이신 분들도 뭐 많고 뭐 이제 예약 중이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고 저를 비난하거나 저를 비판하거나 뭐 저를 욕하거나 오프라인 상에서는 그런 여자가 한 명도 없었고 온라인 상에서도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내가 블로그에 2년 동안 500개 글을 썼는데 거기에 평균적으로 글 하나당
댓글이 몇 개가 달렸을 것 같냐. 댓글이 막 100개 이상 달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뭐 강요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이제 사람들이 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댓글을 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댓글을 단 거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떤 나한테 관심을 갖고 정말 댓글을 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냐, 포스팅 하나당. 그러면 사실은 댓글은 진짜 한두 개가 달려요. 한두 개. 막 한 5개씩 달릴 것 같죠? 근데 한두 개 달려요. 블로그 방문자가, 제가 여태까지 블로그를 하면서 300만 방문자 중에서 정말 저한테 막 댓글을 달고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막 TV에 나오고 뭐 뉴스에 나오고 막 뭐 신문 기사에 나오고 뭐 잡지에 나오고 뭐 블로그에 나오고 뭐 유튜브에 나오고 페이스북에 나오고 뭐 카페에 나오고 뭐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가 노출이 되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훌륭한 상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브랜딩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토니 라빈슨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좋은 상품이면 더욱 확실하고 더욱 확고하고 더욱 강력하게 나를 브랜딩할 수 있고 나를 홍보할 수 있고 나를 알릴 수 있다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면 정말 그 엄청난 파워가 생길 거라고, 그런 이제 마케팅 이론이 있는데, 저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되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길거리에서 혹은 어떤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이 없었어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주목을 받고 사람들 관심을 받을 확률은 거의 진짜 0%에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특별하고 진짜 매력적이지 않는 이상. 근데 뭐를 두려워하고 뭐를 망설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엄청난 빅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막 뭘 하면은 그게 다 주목받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막 중요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거라는 그런 정신적 어떤 세뇌와 착각과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마치 막 이렇게 행동을 하면 마치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 중에도 연예인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은데, 진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려고 애쓰고 특별해지고 개성을 찾고 막 모든 방면에서 정말 노력하고 막 별 지랄을 다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얼마나 큰 막 그런 우울증에 빠지는 줄 알아요? 정말 기획사에서 막 뭐 TV도 나가고 방송도 하고 막 뭐 케이블 방송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저보다 인지도가 없는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무명 배우, 무명 연예인, 무명 연기자, 무명 개그맨, 무명 가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의미하는 게 곧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얘기는 나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려면 그게 뭔가 나와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려면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한테 피해를 끼칠 것 같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냥 제가 아무리 뭐 훌륭한 뭐 연애 코치다 혹은 픽업 아티스트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해도 그게 자기야 아무 상관이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주목을 받는 건 되게 어렵다.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은 무조건 관심과 주목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주목과 관심을 받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어떤 저희가 쓰는 어떤 방향성과 전략이 있어요. 이런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밖에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자기 자신 플러스 나로 돌릴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밖에 관심이 없지만 제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그 사람도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게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하는 부메랑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회 노력의 법칙이라고 뭐 인간관계에서 뭐 그런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걸, 자기를 보여주는 거, 남들 앞에 서는 거, 내가 막 정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뭔가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거를 다 두려워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매력적이고 내가 정말 멋있지 않은 이상 사람들은 나를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큰 착각이라는 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빅 착각 속,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 거라는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거는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막 나를 따라올 거라는 어떤 그런 망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의식과 어떤 내향적인 그런 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자기가 주인공인 거죠. 자기가 짱이야, 생각으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진짜 막 엄청난 연예인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망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엄청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고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 높은 가치의 사람, 관심을 끄는 사람, 집중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가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여자한테 말을 걸었을 때 그 여자의 집중력을 끌어낸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재능이고 엄청나게 특별한 정말 힘인데, 예스맨 클럽에서 저희가 이제 연애 코칭을 하면서 제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영향력과 존재감과 유일무이성과 어떤 고유함과 개성과 색깔과 영향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사실은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져야만 사람들의, 그제서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생각으로는 막 내가 막 이거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이제부터, 나는 이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가 이제 무대 앞에서 얼마나 노래를 못 부르는지를 딱 그 유튜브에 딱 올리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부터 나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마 그렇게 유튜브에 올렸으면 되게 그 사람을 용기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제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스스로도. 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왜냐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된다는 어떤 그런 확신 속에서 제가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강의장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공개하지도 않고 연애 코치 혹은 픽업 아티스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가장 오래된 연애 코치 중 한 명이고 가장 오래된 픽업 아티스트 중 한 명인데, 이제 뭐 1세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 극소수의 1세대 중 한 명이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하는 사람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보면 되고, 뭐 실제로 강의장을 해서 진짜 체계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보면 돼요, 예스맨 클럽이. 하여튼 저는 그렇게 제가 스스로 당당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추구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을 수 있다고 믿었고,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한테 주목을 해주셔서, 제가 진짜 좋은 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면 뭐 이게 좋은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행히 사람들이 진짜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 배우고 실제로 도움을 받고 그렇게 변화를 하고 막 진짜 저한테 그런 어떤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와 진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적이라고 진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의식을 하고 남들 눈치를 보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물론 저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와 제가 진짜 뭐 버스킹 하는 사람들, 뭐 연예인 준비하는 사람들, 가수 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뭐 제가 제 자신을 알리고 막 브랜딩을 하고 뭐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거를,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정말 홍보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 주목을 해주고 나한테 집중하고, 이런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뭘 두려워합니까? 왜 자의식을 해요? 왜 남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쩌면 정말 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고, 뭔가에 현혹되어 있고, 뭔가에 세뇌되어 있고, 뭔가에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신념과 믿음과 어떤 망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 인생을 살지를 못해요. 그런 게 다 이제 대응적인 상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번 영상은 진짜 그런 어떤 착각 속에서, 그런 망상 속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서 좀 내가 인생을 살 때 좀 당당하게 그리고 나를 알리면서 매력적인 사람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나를 알리려고 해야 돼요. 근데 나를 알리고 나를 어필하려고 그 올바른 방식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그 주목받고 관심받고 집중을 받고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는 게 진짜 어렵구나. 그거를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관심받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집중을 받고 나한테 집중하게 만들고 내가 관심을 끌어올고 그 사람의 어떤 집중력을 잡고 있을 어떤 강한 어떤 그런 바이브나 어떤 그런 느낌을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힘도 없이 어떻게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그냥 성형하고 뭐 외자특 하면서 제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내가 인정을 받으면 그때 조금 상황적 자신감이 생기고 항상 어떤 그런 결핍함과 갈급함 속에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나마 좀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올바른 방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피상적인 가치만 쫓을 수도 있는데 진짜로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집중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 스타성을 개발해야죠. 스타성을. 나의 안에 있는 어떤 스타성. 그런 게 매력이잖아요. 나의 스타성, 나의 잠재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끌어내봐야죠.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될 수 있을 만큼 돼봐야 되고 할 수 있을 만큼 해봐야 되고 이제는 제발 그런 큰 착각 속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건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무슨 말이 있냐면 인터넷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없는지를 우리가 깨우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한테 존나 씨발 하나도 관심이 없구나.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되게 슬플 거예요. 되게 외롭고 되게 공허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다 하는 말 뭐예요? 가족이 짱이다. 왜? 그래도 그나마 가족은 내 편이니까. 그나마 가족은 나한테 집중해주고 관심을 주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의 관심을 갖고 처음 만난 사람의 집중을 받고 처음 만난 사람의 주목을 받는 거는 우리가 진짜 매력적이고 뭔가 우리가 스타성이 있고 우리가 뭔가 영향력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에너지도 못 쓰고 제대로 감정도 못 쓰고 어떤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어떤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존나 족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존나 족밥으로. 근데 매력적인 우리의 모습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그걸 끌어내 봐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 봐야죠. 우리의 그 착각을 현실로 만들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현실. 내가 뭐 하나 실수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뭐 비난하고 막 조롱하는 그 현실. 그 현실 속에 살려면 당신은 존나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사람들은 당신한테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큰 착각을 버리고 제발 일단은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혹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 그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실제 현실을 보면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제가 이태원 길거리를 걸어가면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특이한 사람들이 걸어가면 한두 번은 쳐다봐요. 근데 그 이상은 그 이후로는 그 사람 가면 그 사람은 투명인간이에요. 저의 관심을 끌지 못해요. 아, 저 사람 지나가는구나.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저한테 그 어떤 가치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제가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할 이유가 없고 그건 저한테 있어서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잠깐 1초, 2초, 3초는 주목을 끌 수 있겠죠.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면 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3초 쳐다볼까요? 3초 이상 봐주면 진짜 존나 감사한 거예요. 와, 씨발 내가 그 사람의 관심을 받은 거예요. 주목을 끈 거고. 3초 이상? 받기가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관심을 갖고 주목을 받고 나는 매력적이다에 합당한 사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은 걱정해도 되겠죠. 그게 진짜 자기 현실이니까. 근데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당신한테 집중을 안 하고 아무도 당신한테 주목을 안 하는데 뭘 두려워하고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고 자의식은 왜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이 없는데 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존나 웃긴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셨다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큰 망상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조금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뭘 두려워하냐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은 도전하고 행동하고 모험을 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 멋있게 매력적이게 영향력 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하면 고민할 만하다. 이렇게 조금은 공감해 줄 수 있고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마치 진짜 뭐 어떤 진짜 막 스타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스타가 막 뭐 하나 잘못하고 뭐 하나 실수하면 사람들이 다 막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스타나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찬 호날두나 뭐 그 메시 같은 애들은 진짜 막 축구 경기 중에 막 오바이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너무 큰 부담감 때문에 막 경기 뛰다가 막 오바이트도 하고 막 그렇게 된대요. 그 부담감에 정말 근데 그걸 이겨내고도 막 하는 게 진짜 그게 진짜 엄청 대단한 스타인 거예요. 스타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막 스타크래프트나 정말 그 프로게이머들 중에서도 연습 때는 잘해요. 근데 대회만 나가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만 가면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어떤 그런 스타성을 갖지 못한 사람이고 어떤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그 큰 착각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 한번 못 사귀어본 사람인데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별로 친한 사람도 없고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내가 별로 여자한테 인기도 없다면 왜 자의식을 하고 있고 왜 남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남자한테 피해를 주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책임질 행동을 해야겠죠.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뭘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스스로 생각해보면 존나 웃긴 거예요 진짜로. 그거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마치 내가 통장 잔고가 진짜 10만 원이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슈퍼카 중에서 어떤 슈퍼카를 살까? 람보르기니를 살까? 페라리를 살까? 벤틀리를 살까? G바겐을 살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나는 10만 원도 없고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막 내가 슈퍼카 어떤 거 타지? 막 맥라렌 타면은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역시 페라리를 타야 되나? 람보르기니를 타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큰 착각에서 제발 벗어나길 바래요. 그리고 진짜 합당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내가 진짜로 그런 슈퍼카를 탈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게 매력도 없는 사람이 남들 의식하고 있고 남 눈치 보고 있고 자의식하고 있고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통장 잔고가 10만 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왜 어떤 차를 살지를 고민하고 내가 그 차를 탔을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를 왜 고민하고 있냐고요. 그걸 살 수도 없는 사람이 일단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됐을 때 고민하는 거죠. 내가 진짜 매력적인 사람일 때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는 고민할 수 있겠죠. 그게 부담이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걸 왜 고민하냐고요. 우리가 이 현실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남기게 됐는데 오늘 영상은 좀 짤막하게 남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말이 있어요. Don't be a people pleaser.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부 떠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아부를 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아부를 떠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잘 보이려고 하고 결과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그 상대방한테 아부를 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부를 떠는데 차라리 그렇게 아부를 떨지 말고 우리 자신이 되자. 미움받을 용기, 거절당할 용기, 실패할 용기, 진짜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과감한 어떤 과감성과 에너지와 우리가 그런 어떤 용기를 낼 때 실패를 하고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이 사람은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은 알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할지언정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왜냐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를 위해서 내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한다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정말 어떤 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뭐 제가 하는 것들이 지금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그걸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정말로 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은 최소한이라도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거를 이루고자 하는 최소한의 시도와 노력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은 행동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안전지대에 갇혀서 그런 거를 도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신경 써봤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지금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만약에 내가 행하는 게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게 마녀 사냥을 당하든지 사람들의 비난을 받든지 그러든지 사람들의 미움을 받든지 거절을 당하고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런 거에 연연하다가는 부자와 당나귀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당나귀를 이렇게 팔려고 시장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맞추려다가 결국에는 그 당나귀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제서야 어떤 교훈을 얻은 거죠. 아, 내가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다가는 끝이 없겠구나.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맞추기 위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자. 내가 잘하는 걸 찾자. 그리고 정말 그거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자. 혹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게 빛을 발할 거예요. 뭐 빛을 못 발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물론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뭐 만약에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만의 어떤 문화와 어떤 시스템과 그런 게 분명히 존재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만의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나만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같이 융화를 시키면서 사회와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동시에 나의 어떤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이 진짜 좀 빛이 나는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사회의 부담과 압박에 너무 굴하지 말고 그런 거를 또 이겨내면서 우리가 우리만의 삶을 살고, 정말 우리가 뭐 만나는 그 아름다운 여자가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아부를 떨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여자를 무시하고 뭐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월감과 열등감을 다 버려야 되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똑같은 동등한 가치와 그런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대한다면 그 여자도 얼마나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뭐 상품처럼 달려드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많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여자들도 너무, 남자들이 너무 그렇게 자기한테 달려들고 막 이러는 거를 아부 떨고 막 이런 그런 그림이 좋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그 사람 편이 돼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정이 있고 좀 함께 더불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의 그런 게 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우리한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플 플리저가 되지 말자. 이제 좀 아부를 떨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맞추려고만 하는 사람, 되게 대응적인 사람이에요. 참고로 피플 플리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맞추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자기만의 기준을 갖자. 자기만의 목표를 세워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인생을 진짜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